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숙TV입니다. 자, MQ4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아직 다 추측글이라서 이게 제대로 나오는 거는 2월 18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공식 지원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봐야 알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일반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한 14에서 15 정도로 나올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장 많고요. 물론 뭐 이른 다른에 따라 틀려지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현대 기아차에 뭐가 떨어진다고 했죠? 마진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많은 생산을 못하고 디젤 위주로 아마 가게 될 거고, 또 마진율을 높여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4륜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저희는 플러그인을 좀 예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다 지우고, 제 예상으로 지금 MQ4가 2020년 2월에 출시가 되고요. 이때 아마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가 같이 나온다고 해요. 그럼 플러그인은 언제 나오냐? 9월에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될 때 같이 나오거나 혹은 11월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해를 넘기면 안 좋아요. 이번에 넘기면은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할인도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 출고를 할 수 있게 좀 제조사에서도 도움을 줘야 더 낮은 가격에 책정을 할 수 있을 테니까, 플러그인 출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서 11월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게 제가 예상하는 출시 시기고요. 올해 안 넘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인데, 가격은 5,150에서 5,2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가격을 예상한 이유는 배터리가 그래도 차 무게가 있어가지고 최소 12kW는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니로라든가 스펠링 왜 이래? 자, 니로라든가 아니면 뭐 소나타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세단 형태나 혹은 소형 SUV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막 그렇게 매우 높지 않기 때문에 9에서 9.8kW만 들어가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가 500만 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만으로 30km 이상을 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차 중량에 전비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전비가 잘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도 12kW는 넣어야 30km를 좀 여유 있게 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생각이 어쨌든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5천대가 넘어갈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비싸죠. 원래 플러그인은 모든 차종이 다 제일 비싸요. 대신 지원금 500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가격은 4천 몇이냐? 4,650에서 한 4,750 정도 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금 받고요. 근데 이제 개소세나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 까인 후 가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까이기 전 가격으로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금 낼 거 다 내고 좀 취등록세 돌려받는다라는 느낌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두 가지를 알아봤어요. 저희가 하나는 출시 시기를 알아봤고,
하나는 가격을 알아봤는데, 이제 세 번째 알아볼 건 연비입니다. 자, 연비와 전비 두 가지를 예상을 해볼 건데요. 이거 얼른 나오면 좋겠는데, 언제 나오니 아가야. 자, 연비는 하이브리드보다 낮을 거고요. 더 무겁기 때문에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서 무게가 더 무거워지면은 연비가 더 떨어지게 돼요. 저는 그래서 하이브리드보다 한 7% 정도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정을 하나 할게요. 일단 계산하기 쉽게 하이브리드 연비가 15km per 리터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플러그인 연비는 아마 한 13.8에서 14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자, 물론 전기를 따로 충전하면 하이브리드보다 전체 전체적인 연비는 올라가겠지만 전기를 충전 안 하고 운행하게 되면은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비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차종이 다 그래요. 그리고 전비는 지금 아이오닉 같은 경우 전비가 5가 넘게 나오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소나타 같은 경우는 4.4가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MQ4 소렌토 플러그인의 전비는 한 3.7, 3.8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워낙 무거우니까 3.5, 3.5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곱하기 들어가는 배터리의 용량이 곱해지면은 만약에 10이 들어가면은 35km 운행 가능한 거고 12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 40점 넘게 운행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소렌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시 예상 시기, 가격, 연비, 전비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물론 다 예측이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려면은 하이브리드 가격이 나와야 돼요. 하이브리드 가격이 나와야 되고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최상위 트림, 가장 최상위 트림 가격을 보면은 플러그인 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형 SUV, 그러니까 일단은 경쟁군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같은 기아차의 니로라는 차가 있죠. 근데 니로 플러그인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공간성도 굉장히 좋으면서 가격은 합리적인가? 잘 모르겠어요. 플러그인은 합리적인 걸로 사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대신에 니로 자체가 워낙 잘 만든 차고 일단 연비 자체가 너무 잘 나오고 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량이 많다 보니까 인기가 되게 많은데 니로랑 그 다음에 소렌토 MQ4 플러그인이랑 고민을 한다면은 니로도 플러그인이겠죠? 이 두 가지를 만약에 비교하게 되면은 아마 많은 부분에서 차지하는 게 차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대형 SUV 플러그인이 가장 강점을 가진다면은 차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연인들 굉장히 차박하기 편할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자 가솔린이나 아니면은 뭐 디젤이나 일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을 켜고 잘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공회전 걸리고요. 엔진이 틀어지니까요. 공회전 걸리고 계속 기름 쓰게 되고 그러면 시끄럽죠. 물론 하이브리드는 조용하긴 하지만 공조기를 틀어놓으면은 에너지를 계속 쓰기 때문에 어쨌든 시동이 계속 걸리게 돼요. 근데 플러그인은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플러그인을 완충을 해가지고 한 40km 정도 갈 수 있는 거리가 떠 있는 상태에서 한 7시간 잠을 자게 되면은
다음날 전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32km 정도 남게 돼요. 그러니까 1시간에 1km 운행할 정도의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대충. 그래서 대형 SUV, 요즘에 워낙 사람들이 차박을 많이 하니까 대형 SUV에서 만약에 플러그인이 들어온다면은 차박에 굉장히 이점을 갖게 될 거고, 따로 캠핑용품 사실 필요도 없이, 물론 기본적인 건 사야겠지만, 이제 텐트를 안 사도 되죠. 차에서 따뜻하게, 혹은 차에서 시원하게 계속 차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여름에만 해당이 되겠네요. 왜요? 라고 하겠지만, 겨울 히터는 플러그인도 엔진이 돌아가요. 엔진 열로 히터를 틀거든요. 플러그인도 전기만 써서 히터 못 틀어요. 안 트는 거겠죠. 못 트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름 차박용으로는 좋다. 이 정도 결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혹은 뭐 만약에 히터를 안 틀더라도 내가 열선 정도만 틀고 자겠다 라고 하면은 그럼 겨울 차박도 가능은 하겠지만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MQ4 소렌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제 렌더링이 뜨고 곧 공식으로 출시가 될 텐데, 나중에 출시될 플러그인에 대해서 다른 차종을 참고해가지고 비교를 해보았고, 진짜 카탈로그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해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정말 다 뇌피셜이고요. 얼마나 맞출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제 공식 정보가 뜨면은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